일단 무슨 질문을 받게 될지 몰라서 뭐라 대답하지? 말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 반 기대 반이에요. 저번 주 동안 제대로 다이어리를 작성하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촬영장 오는 내내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각은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한강 가고 싶네요. 일단 첫 번째보다는 좀 덜 떨리고 오늘 촬영은 어떨까 하는 약간 기대 반, 불안함 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촬영보다는 확실히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와 이 조명의 분위기에. 그래서 오늘도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인터뷰가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지난주는 이제 상당히 좀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몸이 되게 피곤해가지고 이제 힘들기도 하고, 생각보다 열심히 보내려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게으름도 많이 부린 것 같고, 이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나갈지도 모르게 그냥 제정신 아니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시험 끝나고 나서 조금 밀린 일정들이 많아서 좀 많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지난주는 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네, 술을 많이 마시고 일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딱 학기 중이고 이제 종강하기까지 한 달 정도를 남기고 있어서 굉장히 바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다이어리를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열심히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포장을 열심히 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제 작은 메모지에 손편지가 되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다이어리가 양장일 줄 알았는데 60이라서 나도 드디어 이걸 써보는구나 싶었고요. 일반적인 다이어리랑은 순서라든지 내지 구성이 달라가지고 훑어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다이어리를 처음 받았을 때 속지를 어떻게 끼워야 하나 좀 많이 헷갈리긴 했는데 제대로 속지를 끼우고 나서는 어떻게 다이어리를 예쁘게 꾸밀까부터 생각하느라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다이어리 같은 걸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생겼구나,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되게 귀엽게 돼 있어서 되게 귀엽다, 좀 열심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떤 다이어리일지 좀 상상이 안 가가지고 빨리 다이어리 열어보고 싶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지는 어떻게 끼워야 되지? 이제 그 생각도 하고, 이제 처음엔 천천히 이제 구성 보면서 좀 이쁜 마음을 담고 있는 글씨들이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로 해서 영역 나눠져 있는 영역의 내용도 내용인데, 이제 그 끝부분에 쉬어가기? 이제 그 파트에 있는 소소한 일상 질문이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조금 다양해서 쓰는 재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꽉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어요. 조금 꼬박꼬박 챙겨 쓰느라 약간 힘들긴 했는데 쓰는 순간만큼은 질문을 따라가면서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생각도 좀 더 차분해지고 당시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을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용들이 평소에도 좀 하는 생각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좀 날아가잖아요. 근데 글로 이렇게 써보니까 확실히 좀 계속 남아있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느낌이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살다 보면
생각해보지 못하고 좀 놓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이나 최근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별로 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다이어리를 쓰면서 좀 그렇게 차분하게 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전원 순서는 행동, 심상, 인지가 상위 3개 영역이었고 감정, 감각, 생활 패턴이 하위 3개 영역이었어요. 사실 그 행동, 심상, 인지랑 감정, 감각, 생활 패턴이랑 점수 차이가 엄청 크게 나서 행동, 심상, 인지는 거의 다 6점에 가까웠는데 이제 특히 생활 패턴은 내가 정말 생활 패턴을 띠같이 했구나. 최근에 그래도 이거 작성하면서 이번 주는 조금 생활 패턴을 지키려고 한 것 같긴 하네요. 순서대로 하면 심상, 인지, 생활 패턴, 그 다음에 감각, 행동, 감정, 대인관계 순서였어요. 처음에는 예상했던 순서였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순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약간 대인관계가 제일 낮게 나와가지고 그런 의심은 약간 했어요.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점화 순서는 저는 동점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요. 저는 행동, 대인관계, 생활 패턴이 총 동점이 나와서 상위 3개 영역이었고요. 하위 3개 영역은 감정, 인지, 감각, 심상 순서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순서상으로는 사실 감각이나 인지 쪽이 조금 더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행동이나 대인관계 같이 평소에 하는 고민들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순서를 잘 반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상, 생활 패턴, 행동, 감각, 감정, 인지, 대인관계 이런 순서였고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심상이랑 생활 패턴이 좀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두 개가 맨 처음에 나와서 좀 신기했고 근데 또 대인관계가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대인관계를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점화 순서는 감정, 감각, 생활 패턴, 대인관계, 행동, 심상, 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진짜 제가 제일 뭔가 많이 예민한 것 순서대로 뭔가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이제 그때 간단히 살펴봤었었는데 저는 약간 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 심상 부분을 하고 싶었고 이제 인지 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거를 다시 한번 글로 쓰고 보는 게 좋아서 정했었습니다. 일단 생활 패턴은 그냥 제 욕심이었어요. 다시 생활 패턴을 잡아보고자 도전하고 싶었던 생각이 강해서 또 그만큼 자신 있어서 생활 패턴을 했었고 심상은 당시에 제가 약간 에세이 같은 글을 적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미지스러운 거랑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2개를 골랐어요. 감각이나 인지가 스스로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느끼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가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조금 더 차분하게 스스로의 감각과 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심상은 제가 평소에 글을 좀 쓰는데
글을 쓸 때도 심상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밖에 나가서 뭘 보거나 아니면 뭘 듣거나 할 때 제일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다 심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단 심상을 골랐었고 제가 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패턴이 좀 개선이 되면 저도 좀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때 다이어리를 이렇게 둘러봤을 때 그냥 제가 워낙 그 점화 순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그 감정에 되게 예민한 편이라서 다이어리를 적어보면서 저의 감정에 대해 좀 알아보고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 파트를 골랐습니다. 사실 이게 좀 되게 개인적인 부분이라 그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뭔가 되게 무섭고 걱정이 밀려왔다.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사실 긍정적인 박스에는 아무것도 적질 못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걱정, 당황, 불안, 두려움 이렇게 적혀 있고 애매한 감정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감정 중에 걱정을 골라보자면 제가 워낙 걱정이 많은 편이라 걱정을 할 때 좀 진짜 앞서 나가서까지 그러니까 혼자 상상력을 다 동원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제 모습이 약간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항상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 확실하게 그 상황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고 뭔가 더 나아가서 혼자 막 그 걱정하면서 이제 막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서 그 친구랑 항상 그 고민을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워낙 너무 오래된 친구고 친해서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오글거리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냥 솔직히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고맙고 그냥 약간 그 친구를 생각하면 약간 고맙고 울컥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었을 때 친구한테 털어놨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정말 어렵사리, 그러니까 워낙 그 상황이 정말 개인적인 일이고 그 친구도 약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었을 그런 말일 텐데 굉장히 잘 들어주고 위로해줘서 정말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생각보다 메스껍거나 두근거림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감각이 느껴지게 되면 내가 어디 아픈가? 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아프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느낌이 드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기 위해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감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원인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포근함, 따뜻함, 산뜻함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일상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끔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뭐 길거리를 걸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람이 손결 사이로 지나가는 느낌을 들을 때나 뭐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운동을 하고 나서 활기참함을 느낀다거나 산뜻해지면서 생각이 많이 비워지는 경우에도 느껴지고 사람을 만날 때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좀 뚜렷한 열정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거나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과 사교 활동이라고 하면 폭이 너무 넓으니까 친구와의 약속이나 아니면 스스로가 좋아하는 활동, 저는 요리나 산책 혹은 그림 그리는 걸 주로 하곤 합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다이어리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만 담겨 있지는 않아서 이제 최근 딱 한 주 동안 특히 이제 이 영역을 쓰면서 감정 변화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래도 잘 썼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요? 내일을 아니지 주말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혹은 집 가서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전에 집부터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학교로 돌아가서 좀 누워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느낌은 좀 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기억은 이제 어제 열심히 나가서 풍경 드로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되게 평화롭네? 이제 그 생각이랑 그리고 이제 이 다이어리 작성하면서 비합리적 신념 쪽 적으면서 했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요? 아마도 저저번 주에 했던 주말 알바의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요. 내일 가서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기억은 저번 주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좀 일찍 왔었어가지고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떠오르는 상상은 지금 카메라에 뭐가 찍히고 있는지 확인한다랑 다이어리를 쓴 지 조금 오래된 내용들이 뭐였지? 하면서 이거 완전 빙구같이 찍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 상상이요. 지금 떠오르는 상상? 그냥 이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그냥 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상상돼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상상은 좀 하늘을 나는 새가 되면 어떨까, 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진 소망은 다 때려치고 싶다. 이고요.
학교 수업들, 이제 프로젝트들 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 쪽도 하면서 이제 졸업하려고 영어 성적을 따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때려치고 여행 가고 싶다가 현재 소망인 것 같습니다. 소망이요. 이제 아프지 않고 무사히 주어진 과업을 잘 끝내과 더불어서 이제는 슬슬 자기계발적인 행동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앞에 소망 생각했을 때는 일단 바다랑 이제 시원한 바람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되게 자유로운 이미지, 자유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미지라는 게 시시때때로 변해가지고 딱 어느 하나의 이미지를 툭 집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말할 수는 없는데 제일 보편적인 걸로 말하면 느낌은 딱 그거예요. 나는 항상 어디인지 모를 장소에 놓여져 있는데 그래도 겁먹지 않고 어디론가는 항상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나는 어떻게든 살 놈인가 보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다이어리 쓸 때랑 지금 드는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사람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구나. 그래서 많이 기록을 해두면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최근에 느끼는 저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저한테 너무 냉소적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더 좀 합리화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짝 좀 게으른 이제 말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이제 하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들도 이제 있고 이제 그런데 조금 나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한데 몸이 힘든데 하면서 이제 좀 하기 싫은데 하면서 쉬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냥 제 모습 자체가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제가 보는 나랑 남들이 보는 나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보는 나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감정이지는 못해요. 제가 좀 혼자 있을 때는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이라서 그런 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셨어요. 저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일단 밝은 편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분이 좀 상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난 기분이 나빠, 난 화가 났어 이제 그런다 해서 이제 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도 좀 쉽게 친해지는 편이고 인사성이 바릅니다. 제가 그래도 저를 딱 자랑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실함이고요. 다른 두 번째로는 책임감이에요. 그거 두 개만으로도 제가 설명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꼽나면 그 두 가지가 강한 것 정도? 그리고 마음 먹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게 지금 떠오르네요. 좀 다른 사람을 얘기도 잘 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저를 많이 믿어줘서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중에 괜찮았던 모습. 오늘 하루 중에 괜찮았던 모습은 수업 시간에 일찍 들어가고 늦게 나왔습니다. 이제 특히 컴퓨터 쪽 공부를 좀 안 하다가 이제 해야지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질문을 이제 제가 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이제 수업은 좀 30분 일찍 들어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질문 뭐 하다 보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1시 15분에 끝났는데 1시 15분에 끝나서 이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질문하는 걸 듣고 이제 나오는 이제 이 소소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저의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중에서요. 일단 오늘 알바에서 무사히 일주일 만에 간 건데도 실수 없이 무사히 잘 끝냈고요. 갔더니까 매장 환경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적응도 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촬영장도 무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하루 되게 기분 좋네요. 율곡관 데스크에서 롤링페이퍼 작성하는 걸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치우면서 의자를 들고 가고 그리고 다른 분들 문도 다 잡아주고 했던 게 나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좀 평화를 느끼는 공간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멘탈 터질 때 그 아주대학교에 보면 노천극장이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노래 들으면서 봤던 달 풍경이랑 이제 그리고 딱 그 새벽 5시에 이제 그 새벽 5시만의 공기가 있는데 딱 그 공기를 맡으면서 이제 성호관 쪽 길을 이제 걸으면서 봤던 달이나 아니면은 이제 낮에 이제 제 방에 이제 창가가 있는데 제가 식물 3개를 키우고 있는데 딱 그 햇빛 비출 때 그 식물들의 모습 이제 그렇게 낮, 밤, 새벽의 새 모습이 저한테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본가의 거실에 큰 책상이 하나 있고 거기 이렇게 의자가 6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그리고 양옆에 엄마 아빠 앉아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 무릎에는 우리 강아지가 있어야 돼요. 엎드려서. 그러고 TV 소리 잔잔하게 흘러나오는데 그 TV 주제로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저도 얘기하고 그러는 모습? 그게 저는 제일 안심돼요. 일단 저희 집 본가에 제 방이 제일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꿨던 악몽은 사실 많은데 365일 중에서 360일은 꿈을 꾸는 편이어서 이제 생각나는 꿈은 이제 우주선은 사실 우주선 안에 타야 되는데 이렇게 우주선이 있으면 이 위에 타고 우주로 갑자기 떠난다거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 이제 건물에서 이렇게 계단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코너마다 귀신을 만난다거나 이제 막 갑자기 시험 이제 과제 제출일이 막 목요일인데 수요일 날 갑자기 과제 제출해야 하는 꿈을 꾼다던가 이제 그런 소소한 꿈들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악몽이요. 지금 몇 년 전에 꾼 건데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둣가 항구 가면 컨테이너 박스 많은 곳 있잖아요. 거의 한 깜깜한데 가로등도 없는데 제가 막 누구한테 쫓기듯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면은 키는 한 2m, 3m 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데 그 사람이 새 부리 모양의 가면을 쓰고 저를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부리의 눈동자는 되게 붉은 빛으로 빛나요. 그래가지고 추격전을 했던 그 기억이 저는 되게 악몽처럼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마지막에 도망치다가 아파트 동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아무거나 들어가서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숨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동의 거실에 왜 거실 밤에 보면 불 켜져 있고 안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 절 쫓아오던 그 새 가면이 거기에 그림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개를 딱 돌린 순간
그 붉은 눈이 번쩍하면서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러고 꿈에 깼어요. 되게 일어나서 찝찝하고 창밖 먼저 확인했어요. 되게 어릴 때 꿨던 악몽인데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 있었는데 좀 되게 커다란 괴물 친구가 와서 저를 쫓아가다가 구석에 몰렸는데 이렇게 확 덮쳐지고 그냥 그대로 깼던 악몽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제가 어렸으니까 괴물이라는 것 자체가 좀 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서움이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구석에 몰리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무서움도 있고 그래서 악몽으로 남은 것 같아요. 과제를 전날 시작해서 제 시간에 잘 제출한다. 꿈꿀 당시에는 시간이 무려 1일 하고도 몇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당장 제출해야 하는데 까먹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엔딩을 아차 내일까지구나 로 바꾸면은 해피엔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방금 그 꿈을 해피엔딩으로? 일단 대상이랑 장소부터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어릴 때로 돌아가서 상상해보세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메타세콰이어 길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 길 침엽수가 이렇게 그 길에 있는데, 그 침엽수 사이로는 한 낮 3시경에 햇빛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저는 어김없이 거기를 막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뒤에 쫓아오는 거는 그때 제 친구? 흔히 말해 술래잡기죠. 그러면서 술래잡기 하면서 달아나고 나무 뒤에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으면 친구가 찾았다 이러면서 놀래키다가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그 끝에는 친구와 저의 가족이 기다리는, 그렇게 돼서 서로가 만나는 그런 엔딩이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네요. 해피 엔딩으로 바꾸면 아마 도망을 이렇게 가다가 좀 탁 트인 초원 이런 곳이 나와서 거기에 딱 갔더니 괴물 친구는 없어지고 그곳에서 뛰어노는 그런 엔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력이 약하다, 이제 은근히 좀 자기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속상해도 남을 내 기분대로 대하지 않는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많다, 실행력은 다소 낮다, 내 친화력이 좋다, 애기들을 좋아한다.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한다. 타인한테는 이제 온화한데 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에 대해서는 이제 좀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썼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자면 팔레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색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색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색을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기에 현재의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팔레트라는 게 먼저 떠올랐습니다. 스스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이제 좀 남이 힘들 때 이를 외면하지 않는 게 저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되게 감정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꼼꼼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를 좀 거스르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보다 꼼꼼하고 이성적인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랑 다른 타인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나랑 다르더라도 이제 좋은 사람일 때는 이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배우고 존중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만남이 생겨나는 그런 각자의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주변에서는 조금 착한 친구들, 이제 그런 착하고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악의적인 사람을 보기도 하고, 이제 게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하면서 가끔씩 충격 먹을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수많은 수수께끼와 얽혀져 있는 실타래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난 이제 좀 게으르게 살았고 이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인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누구보다 뛰어나야 했고 변함이 없어야 하며 내 스스로는 항상 타인이 나를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세상을 살 가치가 있다라는 신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뒷받침하는 근거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시험 기간처럼 밤새서 공부한 적은 없었고, 그리고 컴퓨터 과목에 이제 어려움을 느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극복할 만큼 이제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었어요. 뒷받침하지 않는 근거는 이제 한 가지에 몰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막 시험 기간에 공부에 대해서 막 밤새서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낸 건 맞아서 열심히 살긴 했는데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뒷받침하는 근거는 사실 뒷받침하지 않는 근거 때문에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자연 만물만 하더라도 충분히 바뀌는 삶을 살고 있고 인간은 그것보다 더 많이 변하는 존재이고 설령 그리고 변하더라도 당장 남이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살고 있고 그것은 변화와는 별개로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뒷받침하지 않는 근거가 사실 명확하다 보니까 더 비합리적인 신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신념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냐면 일단 제 과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게 만들고 이제 특히 좀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물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돌은 뭐 바람을 맞건 물을 맞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바람을 맞고 비를 맞으면 감기에도 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스스로 올가매면서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올가매면서 스스로를 좀 많이 갉아먹기도 하고 그러한 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많이 매몰차게 나를 대함으로써 이제 내 자신을 절벽으로 좀 몰아세운다라는 상황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집중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막 100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예전에는 이제 막 100을 막 10, 10, 20, 30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썼으니까 여러 군데 분산 안 시키고 하나로 몰면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이제 게으른 게 아니라 좀 분산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로 조금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남을 위한다라는 생각만 하게 되면
정말 이타적인 사람 같기도 하지만 결국 금방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남을 대할 때도 나의 태도가 남을 대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준비했을 때 이제 피드백 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특히 공부 관련해서 아, 내가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했지? 이제 아,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놓고 있었을까?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한다. 그리고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은 그 중심이 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만화 표현이라고 하기에 너무 뒤바뀌어 버려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집중하기 어려웠다. 집중해보자 라고 적었어요. 세상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고 강한 중심은 자연스럽게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그를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생각을 한 걸 행동으로 옮겨내는 걸 조금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1분 안에 열심히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옷을 바로 정리해야겠다 라고 하면 들어오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옷걸이를 집어서 옷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자기애가 지나쳐 보일 수 있지만 간혹 가다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 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때나 운동을 끝내고 나서 생각이 한결 가벼워졌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편입을 해서 대학교를 와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저를 어른으로 지칭을 해줄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점심을 해주셨고요. 힘든 일에 대해서 이제 힘들다고 말했을 때 약간 위로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느꼈고 이게 오늘 촬영해주시는 기획자님들께서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하나는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과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두 사람을 이어줬던 게 가장 기뻤고요. 두 번째는 제 하루의 일정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게 굉장히 기뻤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살과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자는 것 같고요. 일어나는 건 7시에서 7시 반 정도 일어나요. 그래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 정도는 자야 하루를 좀 살 수 있어요.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자면 되게 개운하게 잘 자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딱 자면 가장 개운하고 상쾌하게 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요. 다 똑같지 않나요? 다 자기 전에 휴대폰 보고 저 유튜브 보다가 자고 네, 저도 그래요. 주로 핸드폰으로 웹툰이나 좀 카톡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은 종이책을 읽는 것 같아요. 좋은 수면 습관은 그 방금 말한 그 자는 수면 사이 있죠. 거기를 잘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시간 되면은 졸려서 자고 눈 뜨면은 그런 시간인데 가끔 피곤할 때 있잖아요.
아침잠이 많은 스타일인데 그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건 좀 버리고 싶어요. 진짜 제발. 좋은 수면 습관은 그냥 그날 잘 시간 딱 채우면 바로 일어나는 거인 것 같고, 나쁜 수면 습관은 늦게 자는,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많이 해가지고 늦게 자는 게 제일 나쁜 수면 습관인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수면 습관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굉장히 나쁜 수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번에서 3번? 근데 요즘에는 한 2끼 정도 먹어요. 거의 2끼 먹는 것 같아요. 아점하고 점저 이런 식으로. 저는 원래는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아침 겸 점심 이렇게 한 끼랑 저녁 이렇게 2끼 정도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이랑 점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2끼를 평소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냥 밥 먹어요. 아침에 밥 먹고 아니면 아침에 좀 속이 더부룩하다 싶으면 그냥 뭐 고구마라든지 야채나 그런 거? 근데 밥 끼니 챙길 때 영양소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해요. 주로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그 다산관 매점에 가서 그냥 정식 같은 거 먹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별로 의식을 하면서 먹는 편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보통 밥이랑 국, 김치 이런 평범한 가정식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식습관은 그래도 하루 한 끼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가 좋은 식습관인 것 같고, 나쁜 식습관은 좀 많은데, 일단 세 끼를 다 안 챙겨 먹는 거랑 그냥 때가 돼도 배 안 고프면 안 먹는 거랑 배고프면 늦게 먹는 거, 이런 게 나쁜 식습관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생긴 습관인데 아무래도 저녁에는 좀 더부룩한 게 싫어서 그 샐러드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식습관은 가끔 외식을 하거나 뭔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엄청 과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게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4에서 5회 정도 운동을 하고요. 한 번 할 때 한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저는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통틀어서는 거의 한 4~5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주로 맨몸 운동, 턱걸이나 푸시업이랑 맨몸 스쿼트를 하고, 그리고 WHO 권장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주일에 못해도 한 3회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그 걷기 운동을 자주 하고요. 그 HW가 권장하는 일주일 운동량이랑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유산소 운동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근력 운동을 제가 아예 안 해서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지 않을까요? 당장 내일부터면 일단 하던 거 턱걸이랑 푸시업, 스쿼트를 일단 맨 처음 할 것 같고, 이제 좀 유산소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좀 달리기를 할 것 같아요.
당장 내일부터라고 한다면 제가 근력 운동이 부족하니까 근력 운동을 집에서 뭐 홈트레이닝으로라도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쉽게도 알바가 꽤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즐겨 마시지는 못해요. 그래도 한 번 마실 때 뭐 그냥 기분 좋을 만큼 마시는 편입니다. 네, 즐기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에 4~5번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가끔 정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어요. 보통 동아리 회식이 제일 많고요. 그거 아니면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그리고 언니들, 지인들 만날 때 그때는 술을 아마 필수적으로 먹어요. 주로 이제 친구들 만날 때 할 게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그리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나 그럴 때 또 사실 친구를 불러서 좀 마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동기들이 이제 술을 마시자고 권유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뭐 마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술을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술 마시면서요? 글쎄요, 술 마시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맛있다, 재밌다? 혹은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맛있는 것 같다 싶으면 내일 잘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 정도 해요. 술을 마시면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재밌다, 되게 즐겁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술 마실 그 당시에는. 그게 약간 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맛있는 술을 마실 때는 그냥 진짜 음료수 마시듯이 진짜 별 생각 없이 계속 마시는 것 같고 약간 소주나 맥주 이런 거 마실 때는 이렇게 맛있는 편은 아니니까 좀 취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음, 얼마나 마셨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웃음이 되게 많아지고요. 그리고 집 가요. 주로 왜 마셨지? 좀 적당히 마실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많이 안 마신 날에는 그냥 기분 좋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술을 마시고 나면은 약간 취할 만큼 마시는 편이라서 취하고 나면은 약간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술이요? 그냥 일탈? 고단한 일상 중에서의 일탈?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너무 과도한 거 말고. 약간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너무 가까이 하면 몸에 많이 안 좋잖아요. 좀 해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좋긴 한데 그래도 멀리 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뭔가 즐기려고 마시는 음료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요? 글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면 1시간, 1시간 반? 아마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오늘 한 4시간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걸 작성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워낙 자주 봐서 그 어느 정도 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사용량을 측정하는 앱 같은 거를 깔아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약간 무서워서 제가 진짜 하루에 한 못해도 5시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약간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5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유튜브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너무 최고라서 어떻게 끊을 수 없더라고요. 한 50%? 60%는 유튜브인 것 같아요. 자주 사용하는 앱은 카톡이랑 네이버 웹툰 앱이랑 인스타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카톡은 이제 연락을 거의 다 카톡으로 하다 보니까 연락 오는 거 확인하고 연락하고 하는데 제일 많이 쓰고, 웹툰은 제가 만화를 좀 좋아해서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좀 자주 사용하고, 인스타는 그냥 할 거 없을 때 핸드폰 켜서 그냥 보는, 그래서 많이 사용해요. 저는 가장 자주 쓰는 앱은 카카오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핸드폰을 처음 열 때 연락이 온 거를 보고 핸드폰을 열 때가 많아서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음, 글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제 핸드폰 사용량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다만 하나 고치고 싶은 게 있다면 흔히들 말하잖아요. 자기 전 30분 전에는 핸드폰 하지 않기.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단 필요할 때만 핸드폰 꺼내서 보기랑 좀 본 것 또 보지 말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뭐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을 때는 진짜 수시로 유튜브를 많이 봐서 더 건강한 핸드폰 사용을 위해서는 유튜브 사용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총평이요. 100점 만점에 한 65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리 좋지 않은 생활 패턴인 것 같다 라고 총평을 내리겠습니다. 음, 저도 이제 적어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좀 문제구나, 뭔가 이런 게 그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는데요. 한 총평을 하자면 약간 10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7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름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완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7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음, 일단 오전 시간을 되게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 시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고, 그 다음에는 일을 조금 줄이던가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말고 좀 일찍 자고, 그리고 아침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어서 하루 세끼 먹고, 술을 제발 좀 줄이고 그리고 운동도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했었는데 요즘 좀 소홀해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운동하고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아까 전에 운동 파트에서 얘기했다시피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뭐 굳이 헬스장을 가지 않더라도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물을 잘 안 마셔서 물도 좀 많이 마실 생각이고 핸드폰 부분에서도 유튜브나 이제 뭐 카카오톡 이런 거를 워낙 많이 본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줄이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런 감각들이나 인지 같은 것들은 사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리 내어서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잘 없잖아요. 보통 흔히 스스로 생각으로만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고서는 다시 마음속에 잠들어 버리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거를 직접 말로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재밌고 지금 제 감각에 더 솔직할 수 있고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약간 생활 패턴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2차 촬영 때는 다이어리를 써보고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배경으로 이제 되게 생각지 못한 질문들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네 뭔가 진짜 생각도 못한 감정도 느꼈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